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물건, 그리고 재산, 어떻게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법률 개념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에서는 물건을 뭘로 볼까요? 그리고 움직이는 재산, 안 움직이는 재산, 이건 또 어떻게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법률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 같은 걸 다룰 때는요, 이 정의를 명확히 아는 게 내 권리, 의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민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민법에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냥 뭐 손에 잡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민법 제98조를 보면요. 물건이란 게 유체물, 그러니까 뭐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같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포함해요. 아, 전기 같은 것도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관리할 수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더라도 전기나 뭐 풍력 같은 에너지라도 인간이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보는 거죠. 이야, 관리 가능성.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면 뭐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법적인 의미의 물건은 아니겠네요? 그죠? 정확합니다. 관리할 수 없으니 소유의 대상이 되기 어렵죠. 결국 이게 소유권 같은 재산권 문제랑 딱 연결되는 거군요. 관리할 수 있어야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또 여러 기준으로 나누더라고요. 그중에서 좀 흥미로운 게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랑 없는 물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든 걸 다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융통물하고 불융통물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물건은 뭐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죠. 이게 융통물이고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공원 같이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 이걸 공용물, 공공용물이라고 하거든요. 아, 공공 목적. 그렇죠. 그리고 아예 법으로 거래를 금지한 것들,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법으로 딱 지정된 문화재 같은 거요. 이런 금제품들은 사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불융통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분류도 있던데요. 딱 그거 하나여야 하는 물건이랑 같은 종류면 아무거나 괜찮은 물건. 예를 들면 뭐 유명한 화가의 그림 한 점이랑 그냥 마트에서 사는 쌀 한 포대. 이런 차이요. 아, 네. 특정물하고 불특정물 또는 뭐 종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분은 물건 자체 성격보다는 거래하는 사람들이 계약할 때 뭘 염두에 뒀는지 그 의사가 중요해요. 당사자의 의사요? 네. 가령 A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사기로 딱 정했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 집을 콕 찍은 거니까 특정물 거래죠. 네네. 근데 만약에 특정 호수를 안 정하고 그냥 A 아파트 30평형 한 채를 사기로 했다. 이러면 계약 시점에서는 여러 30평형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거니까 이건 불특정물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물건 넘겨주기 전에 혹시 뭐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와, 이게 실제 거래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 부동산이랑 동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민법 제99조에 나와 있다고요? 네,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 그거죠.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네. 그리고 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놨어요. 토지는 뭐 당연히 부동산일 테고 정착물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땅에 딱 붙어 있어서 쉽게 옮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겠죠? 건물이요? 네. 그리고 뭐 땅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나무, 아니면 다리, 돌담, 심지어 도로 포장 같은 것도 토지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정착물로 봐서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아, 나무도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서 있는 나무는 부동산인데
이걸 베어내면 그냥 목재가 되잖아요. 그럼 동산이 돼요. 또 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을 때는 나무의 일부니까 부동산인데 딱 따는 순간 동산이 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따는 순간 성격이 바뀌는군요. 그럼 자동차나 배는요? 이건 뭐 당연히 움직이니까 동산 맞겠죠.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산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또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얘네들은 동산이긴 한데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고 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처럼 등록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등록? 네, 이걸 통해서 소유권이나 뭐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공시하는 거죠. 일반적인 뭐 가구나 시계 같은 동산하고는 다르게 약간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면이 있습니다.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관리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재산 관련 규칙들이 결국은 다 법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들도 다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법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맞아요. 법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명확한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맨 꼭대기에는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헌법이 있고요. 헌법. 네, 그 아래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죠. 그리고 그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게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시행령, 그리고 총리령이나 각 부장관이 만드는 부령이 시행규칙, 이런 순서예요.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또 조례나 규칙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아래 단계의 법규범은 그 위에 있는 상위 법규범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반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행령 아래에 더 자세한 절차 같은 걸 정한 시행 규칙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 규칙이 또 있거든요. 와, 복잡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법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법률만 볼 게 아니라 그 아래 딸려 있는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다 찾아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좀 복잡한 분야는 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법에서 물건을 어떻게 보는지, 또 부동산과 동산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국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재산을 둘러싼 거래를 하거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파악할 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고 또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재산이라고 평소에 쓰는 말 속에도 이렇게 세밀한 법적인 정의와 분류 체계가 숨어 있고 이게 실제 소유권이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을 아는 게 힘이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민법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위아래, 즉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초고층 빌딩 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깊은 지하 공간까지 우리가 막 활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법은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갈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